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광을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두 번째 주춧돌을 이루는 고구려 정신에서 추구하는 가치, 강성대국과 국방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딴 섬과 같습니다. 북으로는 휴전선에 막혀가지고 육로로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 아니면 비행기로 이용해야만이 한국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을 치렀기 때문인데, 그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념 전쟁이죠. 이념 전쟁.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의전쟁이라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통일이 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힘이 커진 상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경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분명히 공산주의를 반공산주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타도 공산주의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국가가 사회주의 노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오염될지 몰라요. 어 다시 이 주춧돌인 고구려 정신의 어떤 강성대국으로 이야기를 되돌리면은, 고구려가 만주를 지배했습니다. 그 광활한 땅을요. 그냥 지배한 것도 그냥 무조건 달려가 가지고 말 타고 가서 그냥 때려 부수진 않았겠죠. 뭐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만족, 최대의 행복을 분명히 이끌었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다는 게, 즉 강성대국을 가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되건 아니면 무력 통일을 해야 되건 일단은 북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통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뭐 휴전을 깨고 북침을 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핵으로 맞서겠죠. 한반도가 전쟁 나면은 핵전쟁이 분명히 날 건데, 그러면은 그 방사능 때문에 이 오염된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작품을 누가 사 가지고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끝납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내세워 가지고 한국을 침략한다. 절대 안 됩니다. 걔도 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뒤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리고 또 이미 한국 전쟁 때 평양 시내 자체가 초토화된 거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체는 아예 뭐 거의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30년쯤 되겠는데, 1999년 연평해전 잘 아시죠? 그때 북한이 분명히 우리의 어떤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인제 해군 함선을 공격했습니다. 그걸 구실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안 됐었죠. 또 당연히 전식 작전권이 미군한테 있기 때문에 더 안 됐을 뿐만 아니라 IMF 체제에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이 나게 되면은 경제 자체가 아작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무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영토 조항이 나오는데 그 헌법에서는 그 헌법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은 미수목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수목 지역인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손자병법에서 말한 그중에서 최상책이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피하고 외교나 전략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하책이 뭔지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네 육공화국에서의 어떤 대통령들 중에서 뭐 진보라고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하고 좀 친선 정책을 많이 펼쳤었죠.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이라는 그 미수목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독재자와 회동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좋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방문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아마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싹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이게 밝혀졌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뭐 현대 정몽원 회장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박지원 현 의원이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보게 되면은 또 그분은 또 개성공단을 또 추진했죠. 개성공단, 그 넓은 땅. 예, 우리네 그 뭐 기업이 가가지고 공장도 짓고 그것을 물고 또 생산해 와가지고 또 뭐 대외에 수출한다. 좋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만 보십시오. 우리는 진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다고요, 그게.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그 체제는 아시다시피 1인 체제지 않습니까? 걔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래 개성공단도 누구를 위해서 가동되느냐? 결국은 한 사람, 김전재, 김정은, 아니면은 그 김정일, 딱 그 사람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막대한 재산이 현재 북한에 묶여 있고 그때 당시 북한 노동자들한테 들어간 임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김정일, 백개반한테 다 들어갔다. 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도 동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파주에서 회담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분위기 처음에 잘 흘러가다가 나중에 김정은이가 뭐가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6월 달로 내 기억하는데 그때 남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개성공단 남북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뉴스 나왔었죠. 그때 당시 피해 규모가 뭐 통일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좀 틀리는데 통일부는 102억이라고 그렇게 추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나 크게 거의 돼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정부로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정부가 뭐 하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엘도 집단인지 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변할 건 해야죠, 그거는. 좀 더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2022년도 5월 달에 제가 쓴그 하늘 이들에게 그 책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북한에다가 꾸어진 돈, 그러니까 원금하고 연체 이자가
이자를 모든 합친 금액이 그러니까 대북 차관이 되는 거죠. 자그마치 8억 7,690만 달러라는 겁니다. 아니 남북 전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야, 내 돈 빌려줄 테니까 니 그 돈 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리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썩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잡병법에서 최상책은 그냥 북한은 우리 외교로 주변국을 통해 가지고 포위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김일성식 공산주의 체제는 이제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부로부터 반란이나 어떤 또라이가 나타나가지고 김정은이를 암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김대주가 박정희를 그 총으로 쏴 죽였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상 체계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자기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한다는 거지, 그게. 그래, 그 북한 주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좀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음, 곧 군대가 누군가가 반란을 획책할 거라고 또 저도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군 경기를 확실히 잘 쓰고 있다가 김정은이가 급사하거나 군 내부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이를 죽였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요청이 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흡수 통일하는 게 제가 봤을 때에서는 최상책은 아니더라도 상책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 대북 관계에 대한 이 정책관은 그겁니다. 남북 교역 관계를 딱 끊고 그냥 때를 기다려보자.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약속을 지켰던 거 봤습니까? 그냥 1인 체제가 남한은 소위 말해서 머신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돈 빨아먹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누가? 걔들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또 역사를 잘 아신 분은 고려의 서희가 강동 6주를 세치혀로 가져왔다는 거 아시죠? 지금처럼 이런 뭐 돈 퍼주고 뭐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 고려가 광활한 만주를 어떻게 차지했는가? 그것도 무력이 아닌 때로는 전략도 분명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 그걸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이데올로기의 고리 정신에서 말하는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예. 지금처럼 국방 산업을 잘 키우고 그리고 또 그 좋은 무기를 또 수출해야 된다는 것. 또 그걸 또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는 세종대왕의 과학 발전의 정신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첨단 산업 기술을 배양시켜야만이 국방력이 동반 커진다는 겁니다. 뭐 오늘도 또 이야기가 조금 장황하게 좀 길었는데요. 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무리 대통령을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전쟁 중인 북한에 퍼줘서는 안 된다. 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처럼 뭐 친일 쿠데타 목적으로 무모하게 무인 드론을 평양이나 남포에 날려보내는 그런 좀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